안녕하세요. 오하영 교수입니다. 확률론 챕터 3 Conditional Probability and Independence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probability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밖에 이제 다양한 타입의 probability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onditional probability고요. 또 이제 베이즈 정리라고 해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알고 있다면 그대로 역확률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베이즈 정리는 추후 머신러닝이라던가 기계학습, 인공지능, 이런 베이즈 추론, 나이브 베이즈 분류 등등의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안에는 프라이어라던가 사전 확률이죠. 한국말로는 포스테리어 사후 확률, 그 다음에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이 이제 동시에 존재하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그 다음에 모든 경우의 수가 독립적이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한 번에 고려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지막 프로버빌리티 이렇게 다양하게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type of probability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요. 이론상으로만 전달을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에 구체적인 이그젬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이그젬플은 크게 저희가 메인으로 first course probability sheldon loss 원서 책에 있는 예제도 볼 거고요. 그 밖에 조금 더 실생활적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로 한 예제를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밖에 마지막으로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와 베이즈 정리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는 이런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Types of Probability 오버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오버뷰 부분은 시어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그젬플 부분은 정말 이제 문제를 바탕으로 좀 더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제로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오버뷰로 제가 Types of Probability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ypes of Probability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확률이 뭘까요? 저희가 1장이나 2장에서 공부를 이미 했지만 상대적인 빈도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파이썬으로 동전뿐만 아니라 이제 주사위 그리고 또 개수 하나씩뿐만 아니라 동전도 두 개, 뭐 주사위기 두 개 이상 뭐 이렇게 던졌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각각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결과값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은 각각의 결과값들은 딱 정해져 있는 확률값은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이제 수행을 굉장히 많이 해보면 상대적으로, 그죠?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이제 시험 점수에서 말하는 상대평가도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쵸? 저랑 같이 클래스를 듣는 모든 학생들을 고려해서 평균을 기준으로 이제 제 학점이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빈도수긴 빈도수인데, 나만의 빈도수가 아니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같은 실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상대적으로 어떤 빈도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probabilit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셨겠지만 앞면의 개수가 두 개인 거는 4분의 1 정도, 앞면의 개수가 하나, 그죠? 앞뒤 뒤앞타. 그래서 4분의 2 정도, 그 다음에 앞면의 개수가 없는 건 다 뒤뒤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시 4분의 1 이렇게 상대적인 빈도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상대적인 빈도를 구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런 확률 말고 사실은 이제 확률론을 깊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사실 저희 중고등학교 때에도 이미 접한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해 드렸지만 저희는 중고등학교 때와의 차이점은 첫 번째, 같은 개념이어도 거기에 숨겨져 있는 히든 인포메이션을 저랑 같이 찾아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텍스트북이 원서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땐 기본적으로 사실 원서로 공부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그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나 컴퓨터 사이언스나 물론 기타 다른 학문들도 물론 저희 나라가 메인인 곳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미국 어떤 그 영어 단어로 표현했을 때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굳이 한글로 바꿔가지고 한다기보다. 그래서 그런 두 번째 원서를 사용한다. 이게 두 번째 차이점이 되겠고요. 또 중고등학교와 다르게 저희가 세 번째에는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떤 계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어떤 센텐스 패러그래프 정도의 문제를 읽고 거기에서 내가 확률론에서 예를 들면 몇 번 어떤 챕터에 어떤 CRM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매핑 과정을 스스로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텍스트북 말고도 좀 더 고차원적인 실생활 속의 예제라던가 아니면은 요즘 트렌디한 팬시한 주제를 혹은 자기 원전공 주제를 확률론이나 뭐 컴퓨터 사이언스 개념으로 좀 푸실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그 알고 계신 용어긴 하지만 저랑 같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를 항상 염두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프로버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컨디션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을 바탕으로 지금 내가 고려하고 있는 확률을 구해보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기호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데피니션을 써보자면 뭐 이라고 하는 사실, 근거, 데이터가 있을 때 이를 바탕으로 미래 혹은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이 가설을 주장할 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컨디션 프로버빌리티를 쓰면서 나오는 스페셜 키워드는 바로 요 바입니다. 바. 그래서 요것은 이제 바라고 읽기도 하고요. 때로는 on이라고 읽기도 해요. 그래서 요 확률을 만약에 읽어본다면 probability H on E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probability H 바 E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E라는 조건이에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조건, 사실 근거가 있을 때 H라고 하는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그래서 요거를 데피니션은 이렇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 때 상대적 확률을 바로 구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요 확률 개념을 구한다기보다는 이제는 빅데이터 사실 시대고 빅데이터가 아니어도 어떤 데이터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아주 뭐 간단하게는 뭐 쉽게 정말 텍스트북에서 흔하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암 검사를 했는데 그때 검사를 했을 때에는 일단은 암일 것 같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정말로 걸렸을 확률은 몇이냐? 이런 아주 정말 커먼 센스나 아주 흔한 예예요. 그런 경우에 내가 뭔가 검사를 한 거잖아요. 검사의 결과가 나왔죠. 요런 것들. 그리고 검사를 이미 했죠. 요런 것들이 요 H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암에 진짜 걸렸을 확률이 요 H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암에 걸렸을 확률을 이게 구하는 게 아니고요. 검사를 했는데 건강 검진을 했는데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걸렸을 확률은 요럴 때 요런 컨디션 프로버빌리티를 고려하게 됩니다. 컨디션 프로버빌리티는 is not changeable이에요. 그래서 probability of H on E는 probability of E on H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뀌었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ype of probability 중에서 conditional probability를 그림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자, 저희가 처음에는 그 relative frequency를 기반으로 일반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는 전체 샘플 스페이스에서 이 H가 발생할 확률은 이렇게 해서 확률의 데피니션은 S분의 H였죠. 하지만 컨디션 프로버빌리티는 뭐냐 하면 E가 발생했다는 조건 아래서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가 S가 아니고 E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E만 바라봤을 때 요 E에서 H가 발생할 확률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전체분의 H랑 교집합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그죠? 그래서 H와 E가 교집합으로 되어 있는, 이건 다른 말로 이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는 다음과 같아요. E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없다가 아니고 있을 때 그래야지 이제 분모 쪽이 0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probability of H on E는 probability of E 전체 E 분의 전체 샘플 S가 아니고 이제 E로 줄어든 거예요. E 분의 H하고 E가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2분의 이 겹치는 부분을 구하는 겁니다. 요것을 다시 한번 조건부 확률을 또 다른 리버스 형태로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쓰자면 H하고 E의 그 joint probability는 다시 한번 쓰자면 H는 이미 발생을 했고 H가 발생했다는 가정 아래 E가 발생할 확률로 다시 고쳐서 작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probability of H on E는 probability H와 E의 자리를 바꾼 다음에 전체 H를 분자에 써주시고 요것이 결국에 의미하는 것은 H와 E가 동시에 겹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 2분의 두 개가 겹치는 이 부분이 결국에 probability of H on E라고 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쉽죠. 그냥 제가 말했을 땐 굉장히 쉽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요거를 종이에다가 본인이 안 보고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술술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H 바 E, 그죠? H on이라고 해도 되고 H 바 E라고 하는 거는 E가 발생할 전체 확률분의 H하고 E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혹은 E라고 하는 전체 확률분의 H는 이미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E on H가 됩니다. 그래야지만 결국에 요거를 다시 풀어쓰게 되면 E와 H의 H분의 E와 H의 교집합이잖아요. 그래서 probability H는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 E와 H의 교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집합 같은 경우는 joint probability는 H하고 E 혹은 E와 H 이렇게 체인지업을 해요. 그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사진을 찍어 주시고요. 스마트폰으로 알고 계신 개념일지언정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매일매일 뭐 하루에 주기적으로 한 3번씩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진도 찍으시고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 개인 노트에다가 컨디션 프로버빌리티를 보지 않고 한 3번 이상 충분히 플랩트 러닝식으로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그림도 꼭 그려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다양하게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조건부 확률은 앞서 제가 보여드린 그림처럼 전체 샘플이 있고 이제 컨디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H가 들어가거나 E가 들어갈 텐데 사실 여기에서 제가 H라고 굳이 쓴 이유는 하이퍼세시스예요. 어떤 가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그 가설이고요. 요 E라고 하는 건 에비던스예요. 혹은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요 E라고 하는 에비던스에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요 하이퍼세시스 교집합 부분이죠. 이게 어떻게 업데이트가 될까?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조건부 확률이 됩니다. 또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실 수도 있어요. H하고 요 큰 밖에 있는 바운더리가 H예요. H하고 E가 겹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요 H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 mutually exclusive예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어요. 겹치는 데가 없고 E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H하고 겹칠 때 결국에 여기를 이 그림을 가지고 조건부 확률을 만약에 고려를 해본다면 요 E가 발생할 전체분의 그죠? H와 E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때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분모 쪽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내가
고려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인가? 그래서 이론상의 문제를 나중에 풀면 그게 요 빨강색 부분만 고려하면 될지, 녹색 부분만 고려하면 될지, 갈색 부분만 고려하게 될지, 나머지 부분만 볼지, 이게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그것은 컴퓨테이셔널 띵킹으로 그죠? 논리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매핑 시켜가지고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론을 이제 제가 그 데피니션과 그림으로도 설명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그젬플을 통해서 충분히 반복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H하고 E가 mutually exclusive예요.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분자가 0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 요 조건부 확률은 값이 0이 되고요. 반면에 E가 만약에 H 안에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그냥 2가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2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원래는 제가 어느 정도 오프라인 수업이면은 시간을 좀 드리고 요거를 빨리 사진을 찍게 하거나 아니면은 필기에 중요한 부분 필기를 할 시간을 드리는데 지금은 저희가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사실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림으로 봤을 땐 너무 쉬운데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문제가 패러그래프로 돼 있거든요. 그것도 영어로 길게. 근데 그거를 해석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케이스예요. 그러면 더 생각할 필요 없이 1인데 사실은 패러그래프를 이해하고 그 이론상의 문제를 확률론적인 그림이나 수식에 대입할 때 갑자기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그림이나 수식이 어떤 문제를 간결하게 푸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역시 사진 찍으시고 필기 노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필기 노트, 요것도 필기 노트 하셔가지고 워드에다가 그 필기 노트한 거 사진 찍은 거를 또 붙여놔 주시면 저희가 일주일마다 워드 파일을 내잖아요. 그때 제가 노트 검사까지 동시에 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타입으로요. 그러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입니다.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는 사실 두 개 혹은 이 두 개 이상의 이벤트들의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에서 그 분자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 개 이벤트들 사이에 공통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만약에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구할 수도 있고 분모 쪽에 있는 개별 probability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해요. 근데 때로는 실생활 속에서 조인트 probability가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조인트 probability가 이론상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역으로 컨디션 probability나 개별 확률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probability of A and B는 is the probability that both, 그죠? both A and B are the case가 되고요. Also written probability A, B or A, 그죠? intersection 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joint probability는 changeable 하거든요. 그래서 A, B의 위치가 바뀌어도 되고요. 예를 들면은 뭐 쿠키와 커피 를 사용 확률은 결국엔 커피와 쿠키를 사용 확률과 동일하죠. 네.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그 첫 주에 멀티플리케이션 룰이라고 하는 거를 배웠어요. 근데 사실 요거는 결국에 알고 보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7페이지 정도에서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소개해드릴 확률은 마지널 프로버빌리티입니다. 사실은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는 그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에서 분모에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확률 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때 내가 관심이 있는 E라고 하는 이벤트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결국에는 나머지 H라고 하는 게 뭐 바이너리 케이스라고 했을 때 1이든 0이든 결국엔 summation out을 해가지고 결국에 같은 용어로는 marginalization 하셔가지고 없다고 상관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2라는 이벤트의 모든 케이스가 고려가 되는 거고 결국에 그거는 2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모든 확률을 한 번에 고려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 전문적인 용어로 normalization constant라고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 보시자면 2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이 2라고 하는 이벤트는 알고 보면 H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H는 여집합 표시로 되어 있잖아요. 컴플리먼트. H랑은 전혀 상관없이 E만 고려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더하면 결국에 2라고 하는 확률을 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베이제 정리입니다. 그래서 베이제 정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알고 있다면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이벤트 E하고 F가 있을 때 E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아까 전에 마지널라이제이션 했던 것처럼 EF와 EFC의 합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거는 앞서 설명드린 마지널라이제이션,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 F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과 더하기 E와 F가 컴플리먼트한 케이스를 다 모두 더한 경우고 이런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는 결국에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베이즈 정리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합과 컨디션 프로버빌리티 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types of probability 5가지 정도를 소개를 드렸어요. 그런데 베이제 정리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요 conditional probability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수식은 이제 H on 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PH on E라고 하는 전체를 E라고 하는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된 사후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서 존재하는 이 pH를 사전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가설인데요.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존재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병에 걸렸다, 합격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 뭐 빨간 공이 뽑혔다 등등. 근데 이 사전 확률이 2라고 하는 데이터 혹은 에비던스 어떤 사건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돼서 사후 확률을 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제 정리라고 하는 거는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의 관계로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사전 확률이 있었는데 에비던스를 관찰하고 이 근거를 바탕으로 사후 확률의 신뢰도를 갱신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제 정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확률들도 이그젠플에서 적합한 예제로 충분히 살펴볼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베이제 정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확률론의 약간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제 정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렐러티브 프리퀀시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확률의 데피니션, 그죠? 어떤 빈도수에만 상식적인 선에서 계산을 했다면 이 베이제 정리가 나오면서 확률에 대해서 나의 가설이라던가 나의 주장이 얼마나 신뢰도가 높은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라던가 마지널라이제이션 그리고 개별 인디펜던스 혹은 디펜던스 혹은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이런 식으로 흐름이 쭉 전개가 되고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베이제 정리를 또 패러다임의 전환, 확률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도 또 얘기를 하는 그 연구 부류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확률, 그 다음에 사전 확률 설명드렸고요. 만약에 그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또 다른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로 분자를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그때 표현하는 표현의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는 때로는 사건 정보 조건부 확률 혹은 우도 likelihood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진도의 차질이 없는 선에서 제가 조금 그 텍스트북을 벗어나서 요즘에 트렌디한 어떤 머신러닝이나 기계학습, 뭐 인공지능에 관련된 작은 토의 예제라도 보일 텐데 그때 나이브 베이지 정리 혹은 나이브 베이지안 그래서 그 우도를 활용해서 하는 예제를 간단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베이제 정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글을 좀 많이 슬라이드에 넣어놨어요. 그만큼 헷갈리실 수도 있고 좀 낯서실 수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어도 이제 이 부분만 또 굉장히 오랜 시간 하신 게 아니라면
낯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동영상도 많이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지 정리를 다시 한번 또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이전 경험과 현재의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사건의 확률을 추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전과 사후 확률 사이의 관계를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실제 생활에서는 사후 확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사전 확률을 유추한다. 어, 유추할 수 있는 확률이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역확률, 결과를 관측하고 원인을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보거든요. 이그젠플을 통해서 이 각각의 센텐스의 히든 인포메이션을 제가 한번 다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H라고 하는 N개의 사건이 mutually exclusive로 분할이 된다고 했을 때 D라고 하는 사건이 교집합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때 D가 표본 공간 H죠. H 표본 공간 S 전체 S의 일부분인 D가 H랑 교집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의의 사건이라면 H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전이죠. 사전 확률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 D라고 하는 거는 현재 데이터,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경험한 현재 경험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에 PH 바 D라고 하는 거는 사건 D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사건 H로부터 일어난 것으로 생각되는 조건부 확률이고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결국에 전체 D분의 내가 지금 고려하고자 하는 요 I, 그죠? 요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 다르게 돼요. 그래서 요 I와 D가 겹치는 부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조건부 확률을 분자에 넣어서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D라고 하는 부분이 시그마를 이용한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확률의 종류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확률의 종류,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동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반복을 해주시고요. 특히 확률의 종류, 결국엔 조건부 확률에 다 포함돼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각각의 숨겨져 있는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식, 그 다음에 그림을 바탕으로 본인이 구체적인 이그젠플을 풀기 전에 진짜 이론상으로도 내가 일단은 센텐스적으로 이해를 했는지 이해를 했다면 수식으로도 노트에 자기가 막 아주 편하게 바로바로 쓸 수 있는지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걸 살펴봐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